지금 당장 그 파일의 속성창 한번 열어보게. 낮고 서늘한 회장님의 한마디가 거대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품평의 날,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만든 기획서라며 소리 높여 발표하던 낙하산 오민준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속성창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마우스를 쥔 손을 덜덜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맨 뒤편 구석자리, 이 상황을 지켜보는 40대 중반의 한 사내, 한승우 대리가 있었습니다. 대리 직급만 10년 하지만 그가 지난 5년간 낙하산 팀장에게 바친 기획안만 무려 12개였습니다. 오 팀장의 이사 승진이 걸린 품평의 날, 한 대리는 평소처럼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 상사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속에는 치명적인 숫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참아왔던 한 대리의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승우 대리가 왜 이런 무서운 설계를 시작해야만 했는지 그 평범했던 일상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고가 떨어진 날, 대한기획사무실은 요란하게 들끓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모두가 혀를 내두를 때 낙하산 오민준 팀장은 한승우 대리의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한 대리의 어깨를 거만하게 건드렸습니다. 한 대리님, 이번 거는 전적으로 맡아 진행해 주세요. 송 회장이 직접 챙기는 거니라 한 대리님 실력만 믿습니다. 오 팀장의 가벼운 목소리에 한 대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6살이나 어린 오 팀장이 부임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대리가 피와 땀을 갈아 만든 기획안만 무려 1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전부 오 팀장의 이름으로 올라갔고 승진 역시 그의 차지였습니다. 정작 실무는 전혀 모르는 오 팀장이 이사 승진을 앞둔 지금 한 대리는 10년째 대리 직급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촉박하니까 골치 아픈 중간 보고는 생략해 주세요. 완성되면 제 메일로 바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이름표만 갈아 끼울 최종본을 가져오라는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한 대리는 오 팀장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기획서를 가득 채우면 오 팀장은 숟가락만 얹어단 열매를 독차지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500억 원짜리 기획안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한 대리의 손끝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빼앗겨온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가슴속에 품어온 차가운 반격의 설계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한승우 대리는 매일 가던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입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푸석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성실이라는 미덕 아래 참아왔던 시간들이 허망하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지원이가 조용히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철이 너무 일찍 들어 아빠의 주머니 사정까지 미리 헤아리던 가슴 아린 아이였습니다. 아빠, 저 대학교 학자금 대출 신청하는 거 알아봤어요. 이자도 별로 안 비싸고 나중에 취직해서 제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아이가 건넨 말에 한 대리는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지원아, 그런 무거운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공부에만 신경 쓰려무나.
간신히 꺼낸 목소리는 물기 어린 마음만큼이나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봤을 19살. 딸의 모습에서 한대리는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성실히 침묵했던 대가가 결국 자식의 어깨에 고스란히 빚이라는 무거운 멍에로 얹어지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불 꺼진 거실에서 한대리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5년 동안 오 팀장에게 속절없이 빼앗겼던 12개의 기획안, 원본 파일들이 정연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 문서들의 세부 정보 속에 최초 작성자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해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었습니다. 더는 피땀 흘려 일군 영광을 엉뚱한 사람의 차지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고 어둠 속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묵묵히 따르던 순종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덫이 된다면 이제는 진짜 세상의 잔인한 법칙대로 영리하고 독하게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컴퓨터 마우스를 쥔 한대리의 마른 손끝에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빼앗긴 세월과 빼앗긴 이름표를 단숨에 찾아오기 위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비로소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한대리는 홀로 회사에 남았습니다. 꺼진 모니터 화면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은 불빛은 오직 그가 쥐고 있는 마우스 주위만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오 팀장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그의 치명적인 업무 습관을 파악해왔습니다. 오 팀장은 기획서를 볼 때 오직 표지의 제목과 본문에 굵고 큼직한 글씨, 화려한 수치만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정교한 표의 상세 데이터나 구석에 쓰인 아주 작은 각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그의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한대리는 마침내 오 팀장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3가지 치명적인 덫을 기획서 곳곳에 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덫은 모순된 할인율이었습니다. 슬라이드 9페이지 상단에는 오 팀장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커다란 글씨로 업계 최고 수준인 15% 할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세부표에는 실제 수치인 5% 할인, 즉 2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오 팀장이 본문을 읽지 않고 발표하면 회사에 45억 원이라는 추가 손실을 제 입으로 약속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 덫은 강 회장의 금기어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 각주에 강 회장이 지난 가을 크게 놓아요. 거래를 영구적으로 끄는 새집물상과의 비교 분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회장은 바로 눈치챌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덫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지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메일을 보내기 전 한대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의 상세, 속성창을 열어 최초 작성자를 오 팀장의 이름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최초 작성자 한승우라는 3글자를 고스란히 보존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정각 한대리는 최종 파일을 오 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늘 적던 작성자 수정 완료라는 안내 문구를 지웠습니다. 오직 첨부 파일을 확인하라는 차가운 한 줄뿐이었습니다. 5년간 쌓인 기록이 마침내 서늘한 덫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대형 품평회장의 조명이 낮아지며 마침내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걸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민준 팀장은 자신만만하게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메일을 열어 기획서 표지에서 최초 작성자 한승우라는 이름을 지우고 본인 이름으로 갈아 끼운 저장 시각은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단 한 줄의 내용 검토도 없이 오직 이름표만 바꾼 껍데기 기획서였지만 오 팀장은 마치 자신이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만든 완벽한 결과물이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외워온 문구를 유창하게 쏟아냈습니다. 뒤편 구석자리에 한대리는 팔짱을 낀 채 그 오만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가 9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는 업계 최고 수준인 15% 할인을 약속드립니다. 오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큰 글씨를 짚는 순간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 회장의 눈썹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은 슬라이드 상단의 큰 글씨와 그 아래 표에 아주 작은 각주로 적힌 실제 수치 5%를 차분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오 팀장의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오 팀장, 화면의 할인율이 15%가 확실한가? 당황한 오 팀장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래 표에는 5%라고 적혀 있는데 무엇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계산이 꼬인 오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래 표는 단순한 오타이며 자신이 직접 한 달간 밤을 새워 검토하고 작성한 기획서가 확실하다고 우겼습니다. 그 거짓말이 회의실을 채운 순간 강 회장의 싸늘한 명령이 사정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파일의 속성창을 열어보게나. 강 회장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발표대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민준 팀장은 마우스를 쥔 손가락 끝에서부터 피기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성창? 평범한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단어였지만 5년 동안 남의 기획안 위에 제 이름, 석자만 얹어 승승장구해 온 그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외국어와도 같았습니다. 오 팀장은 굳어버린 눈동자로 스크린과 마우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조차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이 오 팀장의 목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본부장의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본부장은 이미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 안색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오 팀장은 다급하게 마우스를 쥐고 이리저리 흔들며 화면 위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메뉴나 닥치는 대로 더블 클릭을 해보았지만 엉뚱한 화면만 깜빡일 뿐 강 회장이 요구한 정보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마우스마저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하자 회의실 곳곳에서 다성그룹 임원들의 낮고 실망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 팀장은 본부장을 향해 간절한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차갑게 팔짱을 끼고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발표를 망친 부하 직원을 감싸 안아주기에는 강 회장의 매서운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 팀장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주 쉽고 가볍게 훔쳐온 남의 피땀이 마침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자신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대리는 마우스 위에서 속절없이 춤을 추는 오 팀장의 손가락을 아주 차분하고 무감각한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민준 팀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자그마한 세부 정보 창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이 열리는 짧은 1초의 시간이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겁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정보 탭이 선택되자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차갑고 선명한 디지털 낙인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최초 작성자 한승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최종 수정 시각은 품평의 시작 직전인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본부장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질려갔고 임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직접 밤을 새워 만들었다던 500억 원짜리 기획서의 주인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40대 대리의 것이라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최종 저장 시각인 오전 8시 47분은 오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남이 다 써둔 문서에 오직 자기 이름표만 갈아 끼워 들고 들어왔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스크린에 적힌 한승우라는 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볍게 무시하고 부려왔던 부하 직원의 이름표가 자신의 목을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 너머로 그 선명한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획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뻔뻔한 기만과 도용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회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대리는 떨림조차 멈춘 채 얼어붙은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렸습니다. 마침내 봉인되어 있던 5년간의 기록이 스스로 말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속성창에 박힌 선명한 이름 석자와 오전 8시 47분이라는 최종 수정 시각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법정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민준 팀장은 비명을 삼킨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매서운 일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십시오. 18페이지까지 내려가세요. 오 팀장은 영혼이 나간 기계처럼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침내 대형 스크린에 18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가볍게 치켜 올리며 슬라이드 맨 하단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를 가리켰습니다. 본 제안은 경쟁사 세진물산과의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그 서늘한 단어가 회의실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본부장의 목구멍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진물산은 다성그룹에 있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가을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다성그룹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거래를 영구적으로 끄는 강 회장의 아픈 영린이자 철저한 금기어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 팀장, 한 달 동안 직접 이 기획서를 썼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세진물산이라는 단어가 왜 기획서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지 직접 설명해 보십시오. 오 팀장은 눈동자를 굴리며 입술만 짓씹었습니다. 그는 세진물산이 어떤 회사인지, 작년 가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지 크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이름표만 갈아 끼워 그대로 들고 들어온 것뿐이었습니다. 오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엉겁결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최신 시장 트렌드를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조사해 넣은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 뻔뻔한 대답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본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고 회장의 눈빛에는 서늘한 경멸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남의 성과를 도용해왔던 게으른 습관이 스스로의 목을 단단히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완벽하게 고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늘한 침묵은
오 팀장의 다급한 변명으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본부장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신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성그룹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총극을 조용히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조그만 소리가 묵직하게 회의실 벽면을 때렸습니다. 회장은 뒤편 어두운 구석 자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 좁은 통로의 끝, 진짜 설계자의 모습이 회장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획서의 최초 작성자이자 속성창에 선명히 박혀있는 기획팀 한승우 대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그 정중한 호출이 공중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오 팀장은 다리를 크게 휘청였습니다. 본부장과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의실 맨 뒤편으로 쏠렸습니다. 5년간 이름도 없이 단 한 번도 단상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40대 중반의 한 사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승우 대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묵직한 태도에서는 오랫동안 다듬어온 숙련된 거장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한 대리는 재킷 단추를 채운 뒤 조용히 앞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째 대리에 멈춰서 있던 그의 걸음걸이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오 팀장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한 대리가 단상 앞에 서자 강 회장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 대리님, 5년간 무려 12개의 기획안을 전부 본인 손으로 만드셨더군요. 이제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대리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갑게 빛나는 개인용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짓밟혀온 세월의 끝에서 그의 진짜 실력을 가득 담아둔 반격의 열쇠였습니다. 한 대리는 조용히 발표대로 걸어나가 자신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대형 스크린에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획안이 떠올랐습니다. 파일 첫 장에 박힌 최초 작성자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한승우, 석자를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리는 깊게 숨을 고른 뒤 오랫동안 다듬어온 숙련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9페이지의 할인율 모순에 대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획서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협상의 전 과정을 설계한 고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라 설명했습니다. 상단의 15%는 다성그룹이 협상에서 얻어낼 최대치였고 하단의 5%는 대한기획이 감당할 현실적 적정선이었음을 상세한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이 명쾌한 분석에 하얗게 질려가던 본부장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숨결이 깊게 돌아왔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대리는 화면을 넘겨 다성그룹 임원진조차 조심스러워하며 입에 올리지 못하던 금기, 바로 부산 물류센터의 만성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업보고서 주석 17번에 숨겨진 미세한 회계지표를 정확히 역산하여 운영구조의 결함을 칼날처럼 분석해냈습니다. 제품 유통을 매개로 물류센터의 적자 구조를 3년 안에 완벽히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반자를 찾는다던 강 회장의 지난 신년사를 슬라이드 맨 위에 띄운 채 거침없이 핵심 대안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은 거장 그 자체였습니다. 발표가 끝날 무렵 강 회장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고 뒤에 선 오 팀장은 깊은 절망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오직 독보적인 실력 하나로 500억 원짜리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한
진짜 설계자의 엄숙한 증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회의실에는 침묵 대신 묵직한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단상 위에 선 한승우 대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흡족함을 넘어선 오랜만에 진짜 보석을 발견한 거장의 깊은 경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볍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회의실 벽을 타고 번져나가 임원진 전체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한 사내의 피땀 어린 세월이 마침내 눈부신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성그룹이 그토록 찾던 동반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군요. 한 대리님의 기획은 물류센터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번 500억 원짜리 계약의 모든 정권과 실무 총괄은 오직 한 대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묵직한 격찬을 끝으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임원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갑던 회의실은 분노의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본부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무섭게 내려쳤습니다. 그의 매서운 시선은 영혼이 빠져나간 채 주저앉아 있던 오민준 팀장에게 꽂혔습니다. 감히 500억 원짜리 큰 무대에서 회사를 속이고 부하 직원의 성과를 가로채 큰 망신을 사게 만들었느냐며 본부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팀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차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은 서류철을 바닥에 팽개치며 차가운 몰락의 명령을 날렸습니다. 오 팀장, 자네에게 맡겨진 기획팀장 보직을 이 시간부로 즉시 해임하네. 내일부터 업무지원팀의 창고관리직으로 출근하게.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두운 창고 구석으로 유배되는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가볍게 훔쳐온 남의 피땀이 제 목을 단단히 옥죄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음을 멍하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품평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기획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과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출근하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쪼아댔을 오민준 팀장의 자리는 굳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마침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붉은색 글씨로 긴급 공지사항이 한 줄 등록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마저 결단을 내린 파격적인 발령이었습니다. 인사 발령의 내용은 단 3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기획팀장 오민준 차장은 이 시간부로 보직을 즉시 해임하며 최하위 부서인 업무지원팀의 창고 현장직으로 전보 발령한다는 내용이 첫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기획팀 한승우 대리를 1직급 특별 승진하여 차장으로 발령하며 다성그룹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단독 총괄 팀장으로 임명한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대리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오직 그림자로만 존재해야 했던 사내의 이름 석자가 비로소 회사의 가장 높은 공지란에 당당히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늘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서류만 만지던 한승우 대리가 실은 5년 동안 오 팀장이 가로채 온 모든 영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직원들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기획팀의 막내 사원이 일어나 한 차장을 향해 힘차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를 시작으로 사무실 곳곳에서 참아왔던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한승우 차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짐 상자를 든 오민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품평회장에서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가라앉은 폐잔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한 차장의 시선을 차마 마주하지 못한 채 자신의 서랍에서 물건을 대충 쓸어 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 차장의 가슴속에는 어떠한 분노도 옹졸한 조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묵직하고 웅장한 안도감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한바탕 떠들썩하던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조용한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한승우 차장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슴 깊이 밀려드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프라이팬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하며 조용히 방에서 나온 딸 지원이의 얼굴에는 아빠의 사정을 걱정하며 홀로 대출을 알아보던 19세 어린 나이의 그늘이 말끔히 걷혀 있었습니다. 승우는 재킷을 옷걸이에 걸며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달콤한 꿀물 2잔을 승우와 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이는 아빠의 거칠고 마른 손을 꼭 포개어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대출 신청 취소했어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딸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승우의 가슴을 누르던 10년 묵은 돌덩이가 마침내 부서져 내렸습니다. 승우는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딸의 눈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실을 나직하게 건넸습니다. 지원아, 아빠는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 세상이 다 알아줄 거라 믿었단다. 하지만 그건 참 미련한 도망이었어. 세상은 입을 다물고 땀만 흘리는 사람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단다. 반드시 내 성과를 증명할 확실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내 피와 땀이 서린 이름표를 절대 남에게 쉽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단다. 아빠의 묵직한 조언에 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제 이름을 되찾아 놓은 승우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참고 버티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노력은 남의 이름표를 빛내주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는 지금 제자리에 잘 붙어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모든 정직한 이들의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졸 계약직 주제에 첫날부터 5분을 늦어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방에서 나가요. 그 서늘하고 모멸적인 말이 떨어지는 데는 채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낡은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을 틈조차 없었죠. 한지원 씨는 새로 발급받을 사원증의 끈조차 만져보지 못한 채 첫 출근 단 5분 만에 회사의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단지 학벌이 낮고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자에게는 자신이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유성유통의 임원들과 송민우 본부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그 계약직 여직원을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은 행동이 이 회사가 쌓아온 모든 신뢰와 2조 원짜리 계약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무지함이 불러온 이 비극적인 선택은 과연 어떤 파멸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이 선사할 짜릿하고도
묵직한 인생의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성유통이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사무보조로 뽑은 한지원 씨는 사실 전 직장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전면 수정해 전체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했던 계약직 최초의 우수 사원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2조 원짜리 안목을 가진 천재적인 인재를 일회용 인력으로 부리려 했던 유성유통의 비극적인 안목 부재는 이미 그 시작부터 정해진 리스크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원 씨는 전 직장에서 누구보다 밤낮 없이 일하며 능력을 증명해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고졸이라는 꼬리표에 밀려 정규직 전환의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서류를 검토하던 인사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학벌 제한이라는 사내 규정을 들먹이며 고개를 저었죠. 지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비용을 수억 원씩 절감해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겉껍데기를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어린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린 끝에 간신히 손에 쥔 기회가 바로 유성유통의 단기 계약직 자리였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전날 밤 지원 씨는 낡은 다림질 기계로 정성스럽게 흰 블라우스를 다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학벌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번 직장에서는 내 능력을 숫자가 아닌 태도로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 약을 챙겨두고 집을 나서는 지원 씨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첫 출근길 지하철역에서부터 무섭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출근 당일 아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한지원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유독 차분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새로 출근하게 될 유성유통의 사무실 구조와 첫 인사말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죠.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그녀는 독보적인 서류 정리 능력과 물류 시스템, 데이터 분석으로 부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이라는 학력의 벽에 가로막혀 정규직 전환이라는 최종 문턱에서 계약 종료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아야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전문적인 역량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성유통에서의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사무보조 자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의 화려한 능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달 돌아오는 어머니의 신부전증 투석 비용과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앞에서 지원 씨에게는 자존심을 세울 여유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원 씨는 가방끈을 꽉 쥐어잡으며 보도블록 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유성유통 본사 건물까지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였고 시계를 확인하니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뛰지 않고 평상시 걸음으로 가도 충분히 회사 로비에 도착해
여유롭게 첫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시험대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는 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채 10걸음도 내려가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지원 씨의 시야에 계단 아래 기둥 옆에서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꺾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급격하게 주저앉는 한 노부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노부인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갑과 손수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특유의 앞만 보고 걷는 삭막한 군중 속에서 수많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인 양 노부인의 곁을 무심하게 지나쳐갔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대 타인의 위급함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불편한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원 씨 역시 순간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멈추고 저 노부인을 도우면 첫 출근날 지각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직감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사내 규정과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대기업의 생리를 전 직장에서 뼈저리게 겪었기에 첫날부터 지각하는 계약직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은 이미 회사 방향을 향해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을 짚으려는 노부인의 손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리는 모습과 창백하게 질려가는 입술이 지원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급박한 저혈압 쇼크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지원 씨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내 미래가 걸린 첫 출근의 5분과 길바닥에 쓰러진 한 사람의 목숨값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엄숙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는 망설임을 끝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규율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정의감을 먼저 계산한 따뜻하고도 단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쓰러진 노부인의 곁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노부인의 안색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치던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그저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지원 씨에게는 그 순간 사내 규정이나 지각에 대한 공포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정의감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처하던 버릇이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도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먼저 노부인의 가방을 받아들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얕고 불규칙한 데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전형적인 저혈압 쇼크 증상임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의 옷단추를 조심스럽게 풀어 호흡을 도왔고 근처 편의점으로 단숨에 뛰어가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반쯤 흘러나온 약봉투를 발견하고는 아침에 미처 복용하지 못한 혈압약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씨는 침착하게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게 한 뒤 노부인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지 않도록 자신의 가방을 받쳐주며 체온을 유지시켰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원 씨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던 노부인에게 거대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복용하고 몇 분이 지나자 노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환자를 홀로 남겨두고 가버린다면 언제 다시 쇼크가 올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그녀는 기어이 노부인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직접 이송했습니다. 의료진에게 환자의 발견 당시 상태와 복용한 약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인계하고 나서야 지원 씨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커다란 시계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성 유통의 공식 출근 시간에서 뛰어가도 정확히 5분이 모자란 시간 있었던 것입니다. 첫 출근 날의 5분 지각. 그것이 계약직 사원에게 어떤 낙인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지원 씨는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가방끈을 단단히 고쳐쥐고 회사 건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구두굽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제 시간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지각이라는 커다란 리스크를 안게 되었지만 지원 씨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그 어떤 이익보다 먼저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프로페셔널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응급실 침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그 노부인이 사실은 다음 날 유성 유통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2조 원짜리 거대 투자사 JS 파트너스 회장의 가장 소중한 아내였다는 위대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5분의 지각 때문에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쫓을 송민우 본부장의 오만이 어떤 처절한 파멸의 뇌우를 불러오게 될지 달리면서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지각하는 직원은 우리 조직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해고해요. 유성 유통의 본사 로비에 차갑게 울려 퍼진 송민우 본부장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 회사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온 지원 씨는 거친 숨을 채 고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자신이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진 노부인을 어떻게 구했고 왜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해야 했는지 단 한마디라도 설명하고 싶어 지원 씨는 절박하게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 본부장은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혐오스럽다는 듯 손짓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변명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요즘 계약직들 수준이 진짜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군. 첫날부터 5분씩이나 늦는 낙하산 같은 인력은 우리 경영전략본부의 숫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사팀에 말해둘 테니 당장 나가세요. 그 모멸적인 폭언과 함께 해고 절차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새로 발급되어 주인을 기다리던 사원증의 끈조차 만져보지 못한 채 입사 첫날 단 5분 만에 회사의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힘없이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직원들은 그 비참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송 본부장의 서슬 퍼런 서슬 아래에서 누구 하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죠. 지원 씨는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하며 우수 사원 평판을 얻었던 그녀였습니다. 단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계약 종료를 겪고 새로 구한 시급 9,600원짜리 자리였는데 그마저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 때문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아침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모멸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지원 씨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자신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짓밟은 저 오만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는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유성유통의 거대한 통유리 빌딩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전면에 크게 걸려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목이라는 기업 슬로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씁쓸하고 찌르는 듯한 비웃음이 절로 배어나왔습니다. 5분의 지각으로 가차없이 내쫓은 유성유통. 송 본부장은 자신이 방금 내린 그 오만한 결정이 다음날 아침 회사의 명운이 걸린 2조 원짜리 투자 계약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보서 한 장을 손에 쥔 채 빌딩을 나선 지원 씨의 발걸음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성유통의 거대한 통유리창에 반사되는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푸르렀고 거리를 메운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죠. 지원 씨는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며 전 직장인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전면 수정해 전체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했던 당당한 성과 지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고졸이라는 학벌 때문에 계약 종료라는 벽에 부딪혔고 새로 찾은 시급 9,600원짜리 사무보조 자리마저 단 5분의 지각으로 날아가 버렸지만 그녀의 내면에 쌓인 프로페셔널한 역량과 가치관만큼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는 낡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생각했습니다. 5분을 늦더라도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비즈니스의 규율보다 앞서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리스크 관리였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오전 내내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집에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이 지원 씨의 첫 출근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에 무너진 얼굴로 문을 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야 도착한 지하 단칸방의 문을 열었을 때 투석 치료로 수척해진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지원 씨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첫날부터 잘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5분을 지각했고 사정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팩트만을 조용히 건넸죠. 어머니는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듯 거친 손으로 지원 씨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사람다운 선택을 하느라 늦은 거라면 잘했다. 결국 그 올바른 가치가 너를 지켜줄 거다. 어머니의 깊은 위로는 억누르던 지원 씨의 마음을 단단하게 정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의 책임감은 집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침에 노부인을 인계했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구했던 환자의 예후가 정말 괜찮은지 보호자는 무사히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고령의 저혈압 쇼크였으나 초기에 신속하게 약을 복용하고 이송된 덕분에 고비를 넘겼고 현재는 안전하게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의료진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지원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정돈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단이 한 인간의 생명을 온전히 살려냈다는 확실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씨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을 통해 밤늦게까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이 철저한 책임감과 정성이 고스란히 노부인의 남편이자 거대 자산운용사 JS 파트너스의 창업주인 고진호 명예회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목 없는 유성유통은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책임감 없는 인력이라며
그녀를 버렸지만 거물은 이미 그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성유통본사의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활은 물론 향후 10년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구축 계약 체결이 불과 1시간 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유치해 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온 복도에는 임원들의 바쁜 구두 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최종 검토하는 실무진들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렸고 회의실 상석의 자리를 정돈하는 비서들의 움직임도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판을 기획하고 진두지휘에 온 인물이 바로 경영전략본부의 실세 송민우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의 칼날을 매만지며 회의실 전면의 유리창 너머를 오만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고작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졸 계약직 여직원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그 냉혹함은 오늘 오후 거대한 성공을 앞둔 그의 얼굴에서 한층 더 견고한 독선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송 본부장에게 계약직이란 언제든 소모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무가치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가혹한 결정이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다고 굳게 믿었으며 그 오만한 확신은 대형 계약을 앞둔 지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송 본부장의 눈치를 보며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차기 부사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었고 송 본부장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양 받아들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서류 클립도 채 뜯지 않은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과 함께 유성유통의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안목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지만 그 방 안에 누구도 그 문장의 진정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숫자가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과 자신들의 탄탄한 승진 가도만을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송 본부장은 시계를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JS 파트너스 측의 명예회장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만큼 가죽 서류 봉투의 배치부터 다과의 온도까지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라 확신하는 송 본부장의 얼굴에는 기고만장한 아우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성유통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불과 24시간 전에 요즘 계약직 수준을 운운하며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그 고졸 여직원이 실은 전 직장에서 물류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했던 대단한 천재였으며 오늘 이 방에 걸어 들어올 최고 권력자의 안목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처럼 2조 원짜리 거대한 파멸의 서막이 대회의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마침내 대회의실의 무겁고 두꺼운 양계형 문이 서서히 열리며 유성유통의 모든 임원진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수행원과 정장 차림의 비서들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화려한 스펙이나 거칠의 대신 사람의 숨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귀신같이 꿰뚫어 본다는 자산운용사 JS 파트너스의 창업주 고진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은둔형 거물답게 비록 지팡이를 짚은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와 묵직한 위엄은 넓은 회의실 전체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기고만장하게 승전보를 기다리던 송민우 본부장은 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얼굴 가득 비굴할 정도로 정중한 미소를 띠며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유성유통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계약을 위해 저희 임원진이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 본부장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기획한 이 완벽한 판 위에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명예와 차기 부사장 자리가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고 회장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살피며 가죽 서류 봉투를 정돈하고 최고급 다과를 테이블 위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상석에 엄숙하게 착석한 고진호 명예회장은 눈앞에 놓인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이나 유성유통의 화려한 홍보 브로슈어에는 단 1mm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은 오직 회의실 내부의 공기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송 본부장이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준비한 물류 시스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 회장이 가볍게 손을 들어 송 본부장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을 조용히 둘러보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이 건물 근처 지하철역에서 위급하게 쓰러진 제 아내를 구하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우를 챙겨준 귀사의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그 위대한 인재가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까? 그 짧은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을 갸웃거리며 눈빛을 교환하기 바빴고 실무진들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경영전략본부의 실세인 송민우 본부장만큼은 고 회장의 말이 끝나기 가무섭게 등줄기를 타고 거대한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아침 아내를 구한 유성유통의 여직원, 그리고 밤늦게까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우를 체크했던 지독한 책임감의 소유자. 송 본부장의 머릿속에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모멸감을 주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고졸 계약직 한지원 씨의 얼굴이 선명한 파편이 되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놓칠 뻔했습니다. 자신이 소모품이라 여기며 사정 청취는 변명이라 일축하고 잘라버린 그 하찮은 단기 사무보조가 실은 2조 원짜리 거대 계약의 명주를 쥐고 있는 JS 파트너스 회장의 가장 소중한 은인이었다는 믿을 수 없는 팩트가 전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송 본부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회의실 안에는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 같은 거대한 균열과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아침 쓰러진 노부인이 바로 JS 파트너스 고진호 회장의 아내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회의실 전체를 강타하자 송민우 본부장의 머릿속은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오전 첫 출근길에 겨우 5분을 늦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요즘 계약직 수준 진짜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군이라며 모멸적으로 쫓아냈던 고졸 사무보조 한지원 씨의 얼굴이 일순간에 거대한 공포가 되어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송 본부장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회장님, 어제 아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영전략본부에서는
어제 날짜로 근태 불량 및 규정 위반에 따라 해당 계약직 직원의 근무를 즉각 종료 처리하였습니다. 첫날부터 지각하는 인력은 조직의 기강을 해치기 때문에 사내 내부 규정에 의거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송 본부장은 그것이 철저한 원칙이자 리스크 관리였다며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숫자로만 세상을 보고 계약직을 소모품으로 여겼던 그의 오만한 안목이 빚어낸 처절한 자승자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변명을 묵묵히 듣고 있던 고진호 명예회장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고 서늘한 환멸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고 회장은 유성유통의 임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2조 원짜리 계약서 초안과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안목이라는 문구가 굵게 박힌 홍보 브로슈어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송 본부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지만 회의실 전체를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내부 규정과 원칙이라는 껍데기 뒤에서 진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는군요. 그 직원이 어제 지각한 5분은 단순히 게을러서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쇼크로 쓰러진 한 인간의 목숨값을 계산하고 환자를 응급실까지 안전하게 인계하느라 소요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걸어 환자의 예후가 정말 괜찮은지 보호자는 무사히 만났는지 체크하는 철저한 책임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유성유통은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느라 정작 조직에 가장 필요한 진짜 인재를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셈입니다. 고 회장의 준엄한 일갈 앞에 송민우 본부장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배석한 임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 회장은 곁에 서 있던 수석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공식 문서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흰 종이 맨 위에는 계약 파기 통보서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류나 재검토는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숨은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전혀 없는 조직, 눈앞에 5분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박대하는 기업과는 단돈 1원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 회장의 냉정하고 확고한 선언과 함께 유성유통의 사활이 걸려있던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물류 합작 계약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송 본부장이 허리를 굽히며 다시 이야기를 들어달라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그 앞을 호위했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엄숙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쿵하고 대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조언이라는 천문학적인 기회가 공중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침묵만이 유성유통의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조원짜리 거대한 합작계약이 단 한 장의 파기 통보서와 함께 공중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 유성유통의 대회의실은 지옥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진호 명예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임원들은 차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계약 파기 통보서라는 7글자는 마치 유성유통의 시한폭탄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경영전략본부의 절대 권력자이자
차기 부사장 자리를 확신하며 기고만장했던 송민우 본부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빈 의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단지 고졸 학벌의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첫 출근길에 5분을 지각한 한지원 씨의 사정을 변명이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그 오만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숫자의 논리가 가장 거대한 2조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본부장님, 어제 대체 로비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참다 못한 기획전략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회의실은 걷잡을 수 없는 고성과 비난의 장으로 돌변했습니다. 단 5분의 박대로 인해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팩트가 산하부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성유통 내부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팀과 감사팀이 결합한 긴급 내부 감사가 즉각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송 본부장이 한지원 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단기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인 감정과 갑질이 개입되었다는 주변 직원들의 익명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한지원 씨가 이전 대기업에서 물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용을 무려 15%나 절감했던 우수 사원 평판을 가졌다는 데이터가 감사팀 화면에 띄워지는 순간 감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성유통이 시급 9,600원짜리 인력이라며 후려치고 박대했던 인물이 실은 회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핵심 인재였다는 사실이 전면 공개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유성유통 경영진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참할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송민우 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의 매장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유통의 부사장과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지원 씨가 사는 초라한 지하 단칸방 골목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지원 씨 앞에 최고급 과일 상자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위로금, 그리고 단기 계약직이 아닌 본사 물류전략팀의 정규직 대리 직급으로의 즉각적인 복직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돌려 JS 파트너스와의 2조 원짜리 계약을 되살려보려는 비열하고도 절박한 계산이었습니다. 한지원 씨, 당시 송 본부장의 처사는 우리 회사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 대리 자리를 보장할 테니 제발 회장님께 말씀 한마디만 잘해 주십시오. 부사장이 땀을 흘리며 지원 씨의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학벌의 벽에 부딪혀 눈물 흘렸고 이틀 전만 해도 단 5분의 지각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지원 씨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화려한 제안 앞에서도 지원 씨의 눈빛은 기묘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복직 제안서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무자비한 구조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는 유성유통 경영진을 향해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복직을 거절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보다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존심을 먼저
선택한 차갑고도 엄숙한 거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무대를 선택한 한지원 씨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취업을 넘어 부조리한 사회의 관습에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와도 같았습니다. JS 파트너스가 후원하는 공익적 국책 물류기업의 총괄 팀장 자리를 수락한 후 지원 씨는 곧바로 출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정성스럽게 다려둔 푸른색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어둡고 습한 공기는 여전했지만 거울 속 지원 씨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사무보조 자리에 목을 매야 했던 과거의 나약한 한지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투석 치료로 지친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지원 씨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능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딸의 단단한 손을 마주 잡으며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람다운 선택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딸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안도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 씨가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유성유통은 뼈아픈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조 규모의 스마트 물류망 구축 합작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접수되자 유성유통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를 단 5분의 박대와 눈앞의 숫자에 눈이 먼 오만함으로 날려버린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처분을 받았던 송민우 본부장은 사내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업무상 배임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가차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성유통 이사회는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 전 본부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때 경영전략본부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계약직을 소모품으로 후려쳤던 그는 단 하루 만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며 자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했습니다. 사정 청취를 변명이라 치부하며 타인의 기회를 빼앗았던 자가 정작 자신은 어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짓밟히는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로운 국책 물류기업의 로비에 들어선 지원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푸른 셔츠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고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총괄 팀장으로 부임하는 그녀를 향해 정중하고도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학벌이라는 겉껍데기나 이력서의 숫자로 사람을 제한하는 숨막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사람의 목숨값을 먼저 계산할 줄 아는 고귀한 안목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진짜 인재들의 무대였습니다. 지원 씨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고진호 명예회장과 실무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준비해온 혁신적인 물류 프로세스 기획안을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물류 비용을 15% 절감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취약계층의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발표에 회의실 안의 모든 전문가들은 깊은 감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급 9,600원짜리 단기 인력이라며 그녀를 후려쳤던 유성 유통이 얼마나 엄청난 보석을 제 발로 차버렸는지 지원 씨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물로 세상 앞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씨는 새로 부임한 국책물류기업의 총괄팀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물든 노을이 아스라하게 지고 있었고 거리를 가득 메운 퇴근길 차량의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시급 9,600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다음 달 어머니의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밤잠을 설치던 가난한 고졸 계약직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요즘 계약직 수준 진짜 라는 모멸적인 폭언과 함께 쓰러진 쓰레기처럼 내쫓겼던 그 빌딩의 로비가 창문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 유성 유통을 향한 억울함이나 송민우 본부장에 대한 증오심 따위는 단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한 책임감이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가죽 서류 봉투와 서첩을 정리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서첩에는 전 직장에서 이뤄냈던 물류 비용 15% 절감이라는 찬란한 수치 팩트와 함께 앞으로 그녀가 이끌어갈 공익적 물류 혁신의 청사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무실에 불을 끈 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무 직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퇴근 인사를 건넸고 지원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가볍게 목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손목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바로 이 시간대에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운명의 5분을 떠올렸죠. 누군가는 그 5분을 규정 위반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인생을 망친 치명적인 실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에게 그 5분은 눈앞의 이익과 사내 규정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목숨의 가치와 정의감을 먼저 계산했던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관과 압도적인 실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그녀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주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날 밤 다려두었던 흰 블라우스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딸을 보며 어머니가 수척한 얼굴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소박한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지원 씨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물류 프로젝트 기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전 직장에서 15% 비용을 줄였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나 봐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지원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떨림도 없는 깊은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이 결국에는 너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거라고 말이다. 어머니의 묵직한 위로는 지원 씨의 마음바닥을 그 무엇보다 견고하게 다져주는 위대한 이정표였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그날 밤
두 모녀가 바라보는 하늘은 전보다 훨씬 더 넓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성유통의 송 본부장은 계약직을 단돈 1,000만 원짜리 소모품으로 후려치며 오만하게 행동했지만 길바닥에 쇼크로 쓰러진 노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첫 출근의 기회를 아낌없이 내던진 한지원 씨의 결단은 결국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온전히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화려한 미래를 가장 당당하고 위대하게 열어주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다움을 먼저 선택하는 그 숭고한 용기를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며 상상치도 못한 가장 찬란한 기적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따뜻하고도 깊은 위로를 이 여름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